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의 시조 중에서 이고진 저 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여러분들 손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우울, 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서예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텍 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여우가 왕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여우라서 밀을 먹지 않지만 밀밭에서 왕자님을 만난 뒤부터는 밀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마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명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예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저와의 강의를 통해서 한글 서예의 매력을 찾으셔서 새로운 취미생활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강으로 궁체 정자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한글의 꽃이라고 하는 흘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인천이 지난해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동아시아, 한국, 인천, 일본, 도시마, 중국 시안 세 나라의 작가들이 인천시의 추천으로 모여서 중국에서 휘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선생님의 시 중에서 작품화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서 계신, 앉아서 공부를 하고 계신 이 모든 다 환경이 다 축복이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살아남아 핀 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다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신데 그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름도 다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묶어둔 상태에서도 문인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드디어는 성공한 사례로 오늘날에 맞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흘림은 특히 필선의 아름다움이 주는 안정감으로 잘 써진 작품을 보았을 때는 아 정말 무릎을 치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뛰어난 자연 감각과 글자 구성이 조화롭게 되어 있고 선비들의 문학 작품 편지글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동안 문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 중국에서 들어온 소설들을 필사하여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는 것이 선비들에게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을 때 그때 한글이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에 이르러 일반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죠. 발전 과정을 보면 1443년 제정되어 3년 동안의 기간을 지내고 1446년에 공포되었습니다. 1468년 정의왕후의 교지로 한글이 오늘날까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조선 7대왕 세조의 비로소 세도가 파평윤씨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세종이 감찰 상궁을 시켜 윤씨 가문에 사람을 보냈더니 첫 딸도 있고 둘째 딸도 있는데 어리지만 그 둘째 딸의 용모가 특이하다 하여 첫째를 놓아두고 둘째를 선택해서 비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종이 왕에 올라서 1년 2개월 동안 왕위에 있을 동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렴 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살 성종을 왕위에 올리고 8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왜 한글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세종이, 성종이, 예종이 왜 나옵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한글이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는가를 아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조는 아버지 세종의 뜻을 받들어 교지를 내릴 때 언문으로 한글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씨 가문의 둘째 딸이 어린 나이에 10살이 안 되어서 대궐로 들어갔을 때 공부가 그렇게 완숙해서 한문을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간택이 되더라도 첫 딸을 공부를 시켜서 준비를 했지 이 둘째 딸은 그다지 공부가 깊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면서 한글로만 교지를 내리고 다 사서상공들이 받아쓰게 하는 그런 일로 하여서 한글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정의왕후의 깊은 뜻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한번 짚어보게 된 것입니다. 순원왕후 어필 왕비라고 하여도 한문을 공부하고 또 한글을 공부하고 이렇게 친정집에다가 편지글을 써서 내보낼 수 있는 왕후는 별로 없었습니다. 순원왕후가 33점의 편지글을 친정으로 보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료이고요. 인현왕후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되어 있는 훌륭한 인현왕후 전이지만 그것은 궁녀가 쓴 것입니다. 인현왕후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승하했을 때까지 것을 적은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고요. 숙정은 실제로도 본인이 글을 한글로 써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명성황후 어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명성왕후와 명성황후는 틀립니다. 명성왕후는 100년 그 전에 살았던 왕비이고 명성황후는 고종의 비로서 조카 민용소에게 보낸 편지글이 너무나 아름다운 서체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라고 하더라도 공부가 깊어서 모든 글을 다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지밀상공이나 서사상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각야날이라고 했었는데 주시경 국어연구학회 선생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글날이라는 그 명칭이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판본체는 필사체로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정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흘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흘림의 특징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부드러운 획을 구사하는 것. 획의 연결이 속도감을 필요로 하죠. 정자에서는 굉장히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운필해야 합니다만 흘림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자신감 있는 필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세련된 자형, 즉 한글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조 때부터 여성들이 교양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선비들은 조금 이제 언문이라고 하여서 꺼리기도 하였으나 그 여성들은 교양으로 이제 익히기 시작하였고 조선왕조실록에 궁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서, 언명교지 등을 내릴 때 꼭이 한문이 아니라 이제 한글로 해서 내리면서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숙정 때 궁체가 완성되었고 정조 때 국문학 윤성으로 완숙기가 되었습니다. 순조 고종 때 활성화되었는데 서사상궁이나 지밀 라인을 통해서 세련된 필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서기 이씨의 글씨는 정말 아름다운 교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사상궁이라고 하면 어려서 5살 때 뽑혀서 대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15살이 될 때까지 하루에 500자 정도의 글씨를 써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답한 궁궐에서 목적 하나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지금보다도 좋은 글씨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엄혹한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한동안은 남자 사서들이 공부를 해서 글을 대필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서상궁이나 지밀 라인들의 글씨가 아름답고 조밀조밀하고 예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봉서 등에는 거의다가 서기시나 천상궁 글씨나 여자 상궁들 글씨로 되어 있고 초기에는 향리도 사성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사서가 써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활달하고 기계 넘치는 글씨가 되겠습니다. 궁체 정자에서 남계연담을 보시면 굉장히 사자 같은 거에서는 이제 고문, 아점을 저렇게 처리하였고요. 오건등 회원으로 넘어가면서 가로획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오른쪽 획에 굉장히 강한 힘을 준 것이 보이시죠? 오건등 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품목체로 정자와 흘림이 섞여 있는 체가 되겠습니다. 낙성비룡, 흘림, 진흘림으로 지금 우리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이고 한글이 공부가 오래되면 한문의 행초서처럼 봉서, 편지글이라고 하여 대궐에서 사가로 내려보내는 편지, 저것들을 지밀 라인이나 서사상궁들이 저토록 길게 아름답게 글씨를 써서 사실 우리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러한 글의 내용조차 읽기가 힘들지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최고의 경어체, 하우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봉서 정도에 이르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주위에 많이 계신 걸 보는데 한문의 행초소와 마찬가지로 7자 정도까지가 붓에 먹물을 한번 적신 뒤에 숨을 참은 상태에서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글의 흐름이라는 게 낙성비룡이나 남계연담에서 볼 수 있는 정돈된 강직함과 다른 굉장히 물 흐르듯 아름다운 글씨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화장을 하면서 그 유행이 변하고 눈썹 모양이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글씨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입니다. 제가 공부한 이미경 선생님 책에서 발췌한 모음이 되겠습니다. 아점이 올 때 간에서 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생님 때에는 저렇게 아점을 길게 사용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의 작가들은 저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서 아, 말에서 아 저렇게 길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아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자음일,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디귿에서 바늘림과 진을림의 변화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을도 진을림과 바늘림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음에서 모음이 올 때 마나 모에서는 변함이 없이 저대로 사용을 하고요. 위에 초성으로 오고 밑에 중성, 종성이 올 때는 저렇게 떨어진 모양으로 쓰고 받침으로 올 때는 모음에서 시작해서 이어지는 획으로 저렇게 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읍도 마찬가지고요. 시읒에서 서를 쓰실 때는 중간에 중심점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쓰셔야 되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응입니다. 언제나 예쁜 사과 한 알의 모양을 머릿속에 넣으셔서 저렇게 점으로 가볍게 운필하신 뒤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올려서 저러한 모양의 동그라미를 구사해 주셔야만 흘림의 예쁜 동그라미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시읒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지읒, 지읒의 복습인 치읒. 키읔과 티귿은 기역과 디귿에 점이 하나 추가된 같은 동일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피읍과 히읗으로 자음의 공부를 끝내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봉사를 가서 가운 써주기 등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봉사활동할 때 그 작품입니다. 자음과 모음, 받침을 합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남자 사서가 쓴 향리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글인데 국전지 70 곱하기 200의 6장이니까 4m 20cm의 대작으로 향리도의 전문을 다 쓴 것입니다. 진할림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제가 여사서와 함께 아름답다고 하는 한글의 봉서입니다. 대구에서 그 사가로 편지를 내려보내서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읽기가 어렵죠. 복모디움 하셔 받자와 보고 엎드린 가운데 내려주신 편지를 받아보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온데 그동안 기후 지하나오신지 무난아옵고 기쁘고 안녕하시다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읽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제 공부에 끝이 없는 것이 공부를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글이라고 할까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여서 그런데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저렇게 그 종성과 자음이 또 이어지는 맛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려한 필성 같은 것으로 제가 제일 즐겨 쓰는 그 봉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듯 하지만 그 최고의 존칭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여사서와 봉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준비해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품목체라고 한 거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두 손을 꼭 잡고 가라 했다. 기쁨도 슬픔도 나누라 했다. 떡잎처럼 아주 바라보며 다정하게 살라 했다. 이렇게 서예 공부를 하시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있는데 좋은 명문의 문장을 머릿속에 외우고 계속해서 10번, 20번, 100번을 쓰시면서 마음이 정화되시니까 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실 수 있고 덕담을 나누실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문장을 공부하고 나서 내 마음이 나빠지지는 않으니까 제가 늘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만 특히 서예를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을 갈면서 안정도 취하고 좋은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즐거운 노후로 안내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접고 접어 꽃 한 송이 만들고 사랑을 품고 품어 향기 한 줌 모으고 두 손에 가득 담아 너에게 주노니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런 서정적인 강원석 시 같은 거, 나태주 시 같은, 김용택 시 같은 서정적인 시를 많이 작품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현대감에 맞게 여기다 깽깽이 풀 꽃을 또 이렇게 깽깽이 풀은 황리연이라고도 한답니다. 연꽃을 닮아서 그래서 이렇게 연꽃을 넣어서 현대감이 나게 작품으로 이렇게 제작한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착꽃향기라고 하는 것은 유인으로 작품이 비어있는 부분에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낙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함이라고 하는 음각, 경란이라고 하는 양각
작가의 개성을 살려서 낙관 하나에도 음향각을 합해서 저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즐겁기도 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서예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여기서 끝내고 실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강 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는 방법은 정자의 자음과 같습니다. 4분의 1지를 3등분 하시고 세로도 역시 3등분. 40년 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화선지가 굉장히 귀해서 신문에도 공부를 하고 화지에도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요즘 기계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자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쉬었다가 바늘림, 진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잠시 쉬었다 쉬었다 쭉 바늘림, 진울림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받침으로 올 때 미음입니다. 자음과 모음만 있을 경우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받침으로 올 때 비읍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올 때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작가 생활을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마다의 개성으로 저는 굉장히 화선지와 목에 중심을 두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들마다의 개성이 모두 다르시겠지만 저는 붓은 어떠한 붓이라도 제 힘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화성지의 발목 상태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므로 저는 화선지와 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같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에서 가서 획을 시작하여서 절도 있게 끝나야 합니다. 수 흘림을 쓰시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된 하트 모양의 사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에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공부가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에 오른쪽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제일 처음 공부하시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이응에서 이 부분입니다. 점을 찍으시고 왼쪽으로 조금 들어 올렸다 오른쪽으로 여유 있게 많이 하셔야만 이렇게 반을 나누었을 때 중심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을 쓰실 때는 항상 왼쪽은 조금 오른쪽 어깨는 들어 올리면서 많이 해야 오른쪽 공간이 왼쪽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아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세히 보시면 정자에서는 노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흘림에서는 이렇게 45도로 붓이 이렇게 오면서 다시 놓아져서 항상 이런 획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잘못된 것입니다. 한글의 기초 부분이 독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습입되지 않으시면 나중에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론에 입각하신 공부를 하셔야 오랫동안 서예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선지를 접으면서 손끝에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손해가 발달해서 치매도 예방하실 수 있고 손끝에 근력도 생기니까 접는 연습도 충실히 하시고 글자에 맞도록 잘 접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읍에서 이 부분은 반을림, 이 부분은 진을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았던 글씨다, 무엇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리을과 비슷합니다. 머리만 빼면 똑같죠. 여기만 빼면 이것의 변화는 피읍을 이렇게 썼던 거에서 이 변화가 와서 진을림에서는 피읍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을과 여러분이 혼동하시지 않으시도록 자세히 보시면 진을림, 반을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왔던 곳을 다시 돌아서 보시면 공간이 같아야 되고 길이가 같아야 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름에서 점을 찍고 난 다음에 붓이 천천히 와서 그대로 본 방향에서 놓아져서 다시 거슬러서 갈 수 있어서 다시 쉬었다가 거슬러 옵니다. 그래서 정자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흘림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붓을 자유자재로 온 다음에 회봉하여서 돌려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공부가 충분히 되시지 않으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공부가 끝나신 다음에 붓을 충분히 혼자 힘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멈췄다 온 길을 되돌아서 정말 궁체가 한글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붓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면서 강과 약과 강 이런 획을 구사하실 수 있고 그렇게 또 써낸 작품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 하고 그런 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음 공부는 여기에서 끝내고 8자로 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4분의 1지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을 이 정도 4cm 정도 접어서 시작과 끝을 만들어 주시고요. 위아래 다시 반 접겠습니다. 옆으로 놓으시고 1.5mm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접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3등분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이것으로써 궁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